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구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 저희는 늘 학교 같은 층에서 근무해서 늘 보는데 오늘은 이렇게 같이 네, 찍게 됐습니다. 이어구 교수님은 특히 대한민국 극성들을 걱정한다 이런 타이틀을 고민하시는데 늘 뭐 네. 자주 나누는 예, 예,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특히 1960년 이후로 우린 60년 동안 줄곧 뭐 성장률에 관계없이 하여간 네, 줄곧 성장해 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이 예, 됐는데 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희망적인 얘기도 합니다. 뭐 네. 혁신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상, 이런 게 꾸미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혁신 성장을 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못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못 살 수 있다. 예, 예, 뭐 예. 저도 자주 얘기하는 바입니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인구 구조 보면 사실은 교수님은 저희 이제보다 이제 한참 선배님이신데 좀 50년대, 60년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가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8, 90년, 2000년대 넘어오면서 번영의 상태를 다 겪으신 거고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참 성장할 때 이제 대학을 다녔고 X세대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이 이제 완전 꼽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 중년 세대고요. 근데 우리 후배 세대는 사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표로 놓고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걸로 보여요. 예, 예. 소득 3만 불이 넘고 예, 예. 뭐 흔히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저 소득이 3만 불이 예, 넘는 예. 나라는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예, 착시 효과가 예,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오면 와이파이도 되고 뭐 너무너무 훌륭한 이제 나라가 되는데 이 착시 효과가 왜 있냐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예, 예, 예. 뭔가 착시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인구 구조 예, 때문이다.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기가 많은 나이가 197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51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제 세대인 줄 알았더니 예, 예, 예. 71년생. 예, 예. 51세가 가장 나이가, 제 인구가 많은데,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71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3, 4년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55세에서 48세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세대가 가장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세대 때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세대입니다. 나이 때입니다. 많이 번다. 예, 그렇죠. 최고로 벌 때죠.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보면 최고로 많이 예, 벌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인생의 사이클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착시 효과적인 그렇죠. 마치 삼성전자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잘 되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한 것뿐만 아니고 부모 세대로부터 교육도 잘 받아서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부모보다 아마 한두 배 정도의 부가가치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돌이켜보시면 주말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미어터지기 시작한 게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미어터지는 그렇죠. 거. 명절 때 말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세대가 저희 세대 이 위주로 해서 71년생 위주로 해서 이 세대가 사회의 어떤 중간계층으로 올라서면서 사회의 부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금 가장 전성기니까 예, 예, 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예. 우리가 10년 후를 20년 후를 전망하면 예, 예. 지금 잘 사는 게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다. 예, 예. 이런 명제가 성립될 수 제 있겠네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는 너무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교육도 잘 시키고 하니까 저희 자식들한테도 교육을 굉장히 신경 써서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도 두죠. 뭐 이렇게 뭐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네. 근데 어쨌건 그럼 10년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공들여 키운 애들이 사회 진입을 우리만큼 할 수 있나? 지금 이제 예, 예. 이미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25살에서 30살 사이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35 정도면 과장을 했고, 40이 넘어가면서는 부장이나 차장이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세대가 됐는데, 지금 저희 후배 세대인 30대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아직도 비정규직의 언저리에 있거든요, 이미. 그렇죠. 저 때는 뭐 저는 50년대 태어난 예, 예. 사람이니까 예. 70년대 정말 한국 최고속 예. 성장이죠. 물론 우리는 뭐 2부제 수업도 할 정도로 예, 5년 예. 5분반 있어서 그렇죠. 인구가 예. 전 제 세대가 더 많은 줄 알았더니 71년생이 더 많단 예, 말이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린 기회가 많았어요. 예, 예.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예, 예. 경쟁이 엄청났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51살을 전후로 한 5, 6년 사이가 예, 예. 대한민국 최극성기에 있다. 예, 예. 근데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예. 라는 전망을 하시고. 그거, 예.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게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일자리를 못 잡아서 아우성이고,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뭐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너무너무 고맙게 받으면서 이게 절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그게 제 자식들 얘기예요. 예, 예. 그렇죠. 교수님. 제 집에도 있는 일이고 제 주변에 다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71년생 이후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그 20대, 30대 인구는 71년생 인구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 지출이 나중에 예. 그 사람들이 다 떠맡아야 돼. 떠맡아야죠. 그게 20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문제는 20년 후에 벌어질 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인구의 친구들이 저희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도 힘들 텐데 그렇지. 사실은 저희 부가가치보다 2배를 더 벌어야 서스테이너블한 건데 그렇지. 자기들도 먹고 윗세대들도 예, 예. 그 서포트하고. 그쵸.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제가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를 글을 쓰신 거고. 예, 예, 예. 그러면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예. 우리 이 소개 글이니까 예, 예. 이호구 교수님 보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타이틀을 어떤 명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강영철 실장님, 김진국 교수님, 옥동석 교수님, 배원기 교수님, 광노성, 이민찬 교수님 다 합쳐서 한 꼭지씩의 고민들이 이런 거예요.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새롭게 교육을 받은 이 우리 후배 세대들이 비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시스템이나 산업 시스템을 바꿔서 틈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고용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기업의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후배 세대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특히 뭐 교수님은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사회 기업에 대해서 약간 기업하기 너무 어려운데 예, 예. 기업에서 돈 많이 벌면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자들한테 최고의 상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벌어들인 이윤이 네. 너무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예. 보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우리 후배 세대가 고부가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 선순환으로 다시 창업이 일어나고 이런 류의 어떤 우리가 생각도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라는. 그런 걸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썼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옥동석 교수님이 고민하시는 재정 구조의 문제. 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과연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탱할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진단을 지금 하는 옥 거죠. 교수님도 예. 지금 우리 지금 착시 효과가 있다는 얘기 예. 잘 또 재정적으로 예, 예, 짚으셨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모두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어떤 전환 이런 걸 좀 제안해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고등교육이 이렇게 성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도 이렇게 많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은 좀 하고자 이제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강영철 교수님 또 이호구 교수님이 글도 많이 쓰셨고 물론 거기에 이제 저자가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지만 옥동석 교수님은 특히 이제 재정 문제를 많이 하셨고 뭐 제가 강영철 교수님이랑 같이 또 대담한 글에서도 이미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 교육, 뭐 기업 문제 이런 걸 다 다뤘거든요. 특히 이제 규제 개혁에 관한 전문가들이 제일 네, 많아서
기재개혁 문제는 우리 진짜 그렇게 오래 해왔지만도 문제가 많단 말이죠. 네. 이런 문제도 실상과 대안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세대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대학에 같이 있습니다만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과 50년대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서로 차이가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7명 중에서는 서로 세대를 달리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니까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 예. 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소개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